진짜로 그냥 말로 통용되는 현상이니까 말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Hello everyone, 박상효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요, 이제 구어체 표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유튜브를 좀 다양하게 보시면서 이제 교포분이 운영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접하셨다고 해요.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문법을 파괴하거나 또는 이제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정말 미국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영국이나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현상은 뭐 영어뿐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만 국한됐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다른 나라는 어떠냐라고 했는데 뭐 영국, 호주, 뭐 캐나다 말할 거 없고요. 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도 실제로 문법상으로는 이렇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의 양상은 좀 그와 맞지 않게 간다. 뭐 이런 현상들 아주 흔히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한국어가, 우리가 하는 구사하는 한국어가 언제나 100% 문법, 맞춤법에 맞는 것이라고 자신하시나요? 전 자신 없거든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 돌아다니고 가끔 이제 TV에서도 뭐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언어를 써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알고 있던 것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이제 깨닫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내가 그걸 고친 대로 정확하게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고는 알고 있으면서 막상 말할 때 아차아차 싶으면서 계속 실수를 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도 그거 맞춰서 쓰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 좀 있을 겁니다.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문법이라는 거는 가장 정형화된, 가장 일반적인, 규칙화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도 좀 변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쓰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현재의 기준 문법이라고 하는 것과 약간 다른 그런 문장의 양상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말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격식이 없는 이런 말이라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어떤 현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굳이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기준에 맞게, 문법에 맞게 말하고 구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건 맞습니다만 매번 완벽하게 구사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착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말을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이제 이런 구어체 표현들은 영어 회화 코스북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구어체 표현이라는 거를 이제 글로 참 옮긴다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쓰고 책을 쓰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게 글로 쓰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자료로 만들거나 할 때에는 가능하면 이제 정말 맞춤법에 맞는, 문법에 맞는 이런 문장들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보는 순간 좀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말로 하는 양상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코스북에서 잘 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어느 정도 좀 구어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반영한 그런 대화문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해요. 저도 대화문에 한정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구어체에서 쓰이는 형태들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진짜로 그냥 말로 통용되는 현상이니까 말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실제로 그런 말을 생활 속에서 접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겠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 뭐 유튜브가 있는 시대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인터넷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글이라고 했지만 정말 정식으로 쓴 그런 글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뭐 댓글 단다고 하잖아요. 댓글 같은 거라든가 정말 가볍게 쓴 글 같은 데서는 이런 구어체 표현들이 그대로 또 그대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 접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을 막 정말 밑줄을 쳐가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닥 좋은 생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도 이게 맞다라고 알면서 말로 잘 안 되는데 내가 말로도 잘 구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어의 구어체 표현을 글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내 입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은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양념처럼 꾸준히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언어의 양상들을 뭐 영화, 드라마 등등을 통해서 접하면서 여러분이 유연성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급하신 내용 중에 뭐 there is 다음에는 뭐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복수명사가 온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there is 다음에 a lot of라는 표현이 오는 경우에 a lot of는 이제 셀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다 쓸 수 있는 많은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사과가 많이 있다 해서 a lot of apples, a lot of apples 이런 말을 이제 there is there하고 붙인다면 당연히 there are가 맞습니다. There are a lot of apples. There are a lot of apples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요 there is a lot of apples There is a lot of apples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a lot of 그러니까 어가 오다 보니까 이거 말의 습관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There is 아마 한 개가 많이 오니까 there is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a lot of는 이게 한 덩어리인데 어쨌든 어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습관 때문에 there is a lot of 한 다음에 그냥 이제 복수명사가 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틀렸다고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특히 이렇게 구어체에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범위를 벗어난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there is a lot of apples라고 해야 돼요? There are a lot of apples라고 해야 돼요? 둘 다 되죠. 다만 여러분이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싶다면 배운 대로 정말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시되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귀는 유연하게 입은 좀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누가 there is a lot of apples 라고 말해도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쩌다 그렇게 실수를 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정확하게 문장을 구사해야 되는 뭐 글을 쓴다라든가 좀 더 이제 포멀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문장 하나하나 신중하게 좀 구사해야 되는 주로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슥슥슥 쓸 때는 there is a lot of apples라고 쓰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거 R을 바꿔야겠구나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 학생들도 영작할 때 쭉쭉쭉 말하듯이 편하게 쓱 써나가는 것들 다시 한번 에디팅, 수정하고 검토하면서 이런 문법에 맞게, 맞춤법에 맞게 말들을 다듬어 나갑니다. 수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ight 다음에 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조동사가 온다라고 하는 이제 현상을 얘기하셨는데 might could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해요. I could follow. 그러니까 might 느낌도 있고 could 느낌도 있어서 그냥 두 개를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의미로 might cou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 표현 정도로만 이런 표현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표현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지 이거를 조동사 다음에 또 다른 조동사가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조동사 다음에는 다른 동사들의 원형이 옵니다. might do, might be, might have, might know 이런 식으로요. might could 같은 이런 예외적인 현상들은 어떤 여러분 학습에도 양념으로 저는 섭취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이 계속 정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기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문법이라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건 규칙이 아니라 영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거든요. 작동 원리예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것이 100%다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어는 좀 수학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전반적이라는 말은 다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닌 애들이 양념처럼 껴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구사하는 어떤 언어의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그것을 너무 의식하느라고 여러분의 언어 구사가 발목 잡히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외적인 이런 상황들은 또 양념을 섭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중심으로 얘네들처럼 하는 것만이 또 옳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슬기롭게 영어 공부하셔야겠죠?